4월 셋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할게요, 기자님. 예. 기사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없애는 행정 처음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무슨 기사예요? 이게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올렸는데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전환기술 그때 나는 날로다. 네. 전환기술 네. 협동조합하고 흑건조각교가 타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소식 전한 바 있었는데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에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가 지금 좀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걸 담당했던 소셜굿즈 같은 경우도 좀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 그런 차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다룬 거는 다정다감 협동조합이라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던 단체였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간에 처음 시작부터 완주군에 있는 공유 시설에서 카페, 식당 같은 걸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을 고용해가지고 일자리를 또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수익 창출 목적보다도 수익이 생기는 만큼 추가로 장애인을 고용을 해서 그분들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그들 생활에 이렇게 도움을 주게 하던 게 주 목적으로 하던 건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됐던 게 고산에 다란이라고 고산 미소시장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이게 출범을 했었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데 물론 군에서도 이제 위탁 운영하는 계약 기간 종료해서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게 재작년인데 얘기를 얼핏 들었었어요. 재작년 말까지 하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다른 사회적 경제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배려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규약이더라도 뭔가 좀 차선책을 마련해서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았냐 이런 좀 내부 비판이 있었거든요. 지역 내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환기술센터는 흑건조각교 사회적경제 축소란 부분에 맞물려가지고 제가 좀 취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좀 뒤늦게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예전에 전라북도 교육청 안에서도 카페를 이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했었고 또 완주군청 내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어울리 카페라고. 거기도 다정다감이 위탁을 하면서 장애인들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좀 나름 이게 또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자랑거리여서 뭐 그쪽 대표님 제가 이번에 만나 뵀는데 한 2,000명 정도가 벤치마킹을 올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년 최근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 선진 사례였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계약 기간 종료로 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여기는 이분이 운영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마련한 건물에서 지금 현재 그런 카페 식당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시설에서 이제 밀려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전체 원래 한 34명이었는데 한 10명 가까이 인원을 줄였고 그래도 이제 장애인분들 감축은 최소화했더라고요. 기존에 한 18명에서 18명 정도로 지금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몫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분야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분 표현이 나라도 못하는 일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간에는 기존 이제 민선 7기, 민선 6기, 민선 5기 그때부터는 좀 이런 지자체 지원으로서 이런 부분을 잘 육성됐다가 딱 끊기니까 이걸 참 이어나가는 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매끄럽지 못했나 봐요. 굉장히 행정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묻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좀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민선 8기 같은 경우 완주군은 이제 재정 정상화 사실 완주군이 그간에 좀 재정 위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군수님이 그런 부분을 좀 치중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 안타까움들이 있어서 그런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정 철학과 연결될 건데 되는 건데 아무래도 현재 군수님은 일단 재정위기 타파를 위해서 좀 기업식의 그런 경영 위주로 가다 보니 근데 또 이제 행정이라는 건 단순히 또 기업 논리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완주군 관계자한테도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도 이제 장애인 복지 분야가 꼭 다정다감 협동조합 우리가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다. 완주군에 자체적으로 또 장애인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고 그런 시설 운영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만 이걸 우리가 또 장애인들 어떤 복지 분야를 등한시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또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자님, 완주 전주 또 상생발전 토론회가 있었나 봐요. 이게 네. 보니까 이번에 총선까지 잠깐 중단됐던 건데 올 초 그 뭐 1월 1일부터 이제 전주시장이 완주 전주 통합하겠다 이게 선포하면서 이제 막 지역 내가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완주는 생각도 없는데 니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나 해서 좀 했다가 이제 총선까지 그거 잦아들었는데 이게 좀 그 예상은 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다시 이제 통합 논의가 아마 전북도 차원에서도 이걸 이제 계속 이 논의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마침 전주시의회에서 그러면은 상생발전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금 개최를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사실 저도 지금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그 말은 상생발전인데 실제 통합에 관련된 토론회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뤄진 내용인데 이날 이제 주요 발제를 맡았던 전북대학교 그 하동현 교수님께서 이제 했던 내용을 제가 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주와 전주가 상생 발전을 하기 위한 그 통합은 수단일 뿐이지 통합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꼭 한 지붕 아래 한 가족만 있으리라는 법이 없다.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세 가족도 가능하다. 그게 이제 메가시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런 완주, 전주 상생 발전을 할 때 통합만이 유일한 답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통합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전북도나 전주에서 하는 이유가 지금 특히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은 지역소멸 위기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꼭 통합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해서 좀 귀담을 내용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님도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네.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제 통합이라는 부분을 포커스를 안 맞췄고요. 그 토론의 제목처럼 상생 발전을 위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급적 이제 통합이라는 이슈는 다르지 않은 쪽으로 근데 완주와 전주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자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40년 만에 완주 출신 국회의원이 타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나 봐요. 제가 이거 좀 뒤늦은 기사였는데 네. 지난주였죠. 4월 10일에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여기 이야기는 아니고 인천에 그 여기 완주군 출신이죠. 그 용진읍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74년생이신데 이용우 이번 당선인이죠. 그분이 근데 이게 완주 안에서도 이게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뭐 지역 출신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완주군의 완주군 출신 국회의원이 그간 지난 거의 40여 년간 없었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왜 같은 이제 선거구로 묶이는 뭐 무주 진안보다 완주군 인구도 많은데 전에 뭐 김제랑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완주군에 국회의원이 없었냐 하면서 또 일각에서 항상 이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반기는 분위기예요. 아유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 됐다. 완주군 출신 비록 타 지역이지만 해서 근데 이분 이력이 또 상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 여기 이제 이제 중학교까지는 용진 중학교 나왔고 이제 전주 완산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서울대 사범대 졸업하셨는데 근데 노동운동을 하셨나 봐요. 바로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한 직장을 간 게 아니고 부평에 공장에 취업을 하셔서 뭐 그쪽에서 이제 그런 노무사 일 이런 거 하면서 또 이제 로스쿨 나중에 가가지고 또 그런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23호 그 영입인재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돼가지고 지역에서도 좀 관심이 뜨거웠었습니다. 인천 서구을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완주랑 또 무슨 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기자님 마지막으로 총선 끝나고 걸린 조국 혁신당 제가 현상. 지난주에 좀 주로 다뤘던 게 그 지난번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돌풍에 대한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네네. 신기하게도 선거 기간에는 조국 혁신당 현수막이 없었어요. 맞아. 완주뿐만이 아니라 인근지에 전주도 없었는데 근데 선거가 끝난 다음 달부터 막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현상이지? 그리고 얘가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 때 민주연합보다 전라북도 완주군도 마찬가지로 한 10% 이상 조국 혁신당이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돌풍이 이제 혹시 다음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이제 항상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다. 그러니까 공천 이퀄 당선 이렇게 공식 같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민주주의라는 기본 개념에서 보면 꼭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떤 서로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정책적 경쟁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지역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세 지역에서 사실 경쟁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번 현상으로 혹시 그런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또 일부의 어떤 기대와 뭐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 우려겠죠. 네, 뒤섞여서. 후보님들은 예. 네, 떨리기도 하겠네요. 예, 내후년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재밌는데 예. 후보님들은 예. 떨릴 것 같고 그러네요. 기자님, 그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예. 주말에 제가 타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예. 추천할 만한, 지금은 꽃도 다 지고 또 새싹이 나오르는데 이제 철쭉철이에요. 지금이 철쭉. 꽃이 가고 꽃이- 철쭉하면은 네. 완주군의 소양이 전국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네, 그래요? 철쭉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 꽃이 또 이렇게 번갈아가서 피잖아요. 지금 네. 그 뒤에 뭐 라일락도 피고 이게 계속 가요. 네. 송화가로 날릴 꽃. 때까지는 꽃. 한 뭐 5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뭐 벚꽃 이런 건 졌는데 지금 이제 또 철쭉이 되는 데니까 한번 철쭉을 보러 가도록 소양 하겠습니다. 쪽 추천드립니다. 소양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소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번 주에 또 주- 뵐게요. 이번 주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